팔판 국제 마케팅에서 드디어 마지막 챕터 13챕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4.0에서는 기술 시대의 변화. 그래서 30년 전에 컴퓨터의 보급이 확산이 많이 됐고요. 30년 전에. 20년 전에는 인터넷 보급의 확산을 들 수가 있고 10년 전부터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이 되었다. 다가올 앞으로 10년은 인공지능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인공지능을 통해 갖고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이 초연결, 초고성능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이걸 촉진시키는 게 바로 AI,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하고 디지털 4.0 시대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인간의 오랜 강점인 인간의 공감 능력과 창의적 상상력이야말로 인간의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 이외의 것들은 컴퓨터라든지 인공지능 뭐 이런 거에 이제 인간이 이제 경쟁하기는 힘들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기계와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 강점 분야는 바로 공감 능력과 창의력.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다. 창의적 상상력.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제품 혁신 개발이라고 하면 인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 소비자 혁신의 시작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갖고 그람의 글자 수정액. 이거 여러분들 화이트 펜이라고 해가지고 글씨 쓰다가 오타가 나면은 화이트 그 수정액을 썼죠. 그 다음에 지슨트의 지퍼, 그 다음에 토머스의 버버리 트렌치 코트 추위를 막고 이런 것들. 또 물건마다 쓰임새를 새롭게 확장하는 방법. 예를 들어 매직 테이프가 있는데 이거를 끈끈이 공 던지기 장난감이라든지 그다음 파리 모기 잡는 뭐 매직 테이프, 쥐도 잡죠. 쥐 잡는 끈끈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뿌리개로 개량한 주전자라든지 그다음 소파 겸용 침대, 종이, 일회용 그릇 등 쓰임새를 새롭게 확장하는 거. 그다음 기존의 물건에 더하고 빼는 기능을 추가해서 새로운 혁신 제품을 만드는데 더하기 기능을 통해 갖고 지우개 달린 연필, 그 다음에 철조망에다가 가시같이 이렇게 만들어갖고 가시 철조망, 재생기와 녹음기를 합한 워크맨, 그 다음에 원피스 옷, 그다음 카메라폰 등을 들 수가 있고 불필요한 거를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을 만들죠. 날개 없는 선풍기, 그다음 추 없는 시계, 연통 없는 난로, 구멍 뚫린 주전자 뚜껑. 그래서 이 구멍 뚫린 주전자 뚜껑이 예전에는 좀 획기적인 상품이었어요. 주전자에 구멍이 없으니까 물 끓다가 자꾸 뚜껑 넘쳐나죠. 물 넘쳐나죠. 옆에 사람이 지키고 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 구멍 하나 살짝 뚫면 어떨까 해갖고 구멍 뚫어가지고 이런 제품을 우리가 요즘에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이어트 콜라에 설탕이라든지 당분을 많이 줄였죠. 그래서 다이어트 콜라라고 해갖고 당분이나 설탕이 아예 없는 게 아니죠. 지금 콜라에 보시면 콜라, 사이다, 마운틴 듀, 오렌지 주스 이런 거 보면은 액상, 과당, 설탕 이게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한 캔 먹으면은 일일 당분 섭취량의 몇 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각설탕이 막 7, 8개, 막 13개씩 들어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만성 성인병이라든지 당뇨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제발 콜라, 사이다,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 액상 과당 이런 것들 조금만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무가당 주스에 당을 안 넣었다 뿐이지 주스 자체에도 과일 자체에도 당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밥 먹은 직후라든지 너무 많은 과일만 먹어도 이제 마른 비만이라든지 당뇨병 걸릴 수 있으나 이것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지 않다. 그래갖고 사탕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에 대한 이제 차용해갖고 우표에 지름선을 응용한 커터칼. 우표 자를 때 구멍이 뽕뽕뽕 나가지고 우리가 자르기 편하잖아요. 이걸 응용해갖고 커터칼도 우리가 이제
칼날 끝터리가 묻어지면 문방구 칼날 끝터리만 똑똑 끊어갖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칼에 대한 그 낭비를 많이 줄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스트 빵 발효에 영감을 얻고 더 부드러운 고무 생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전통적인 제품 혁신 개발들을 생각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응용해갖고 저는 A 플러스 B는 C다 해갖고 새로운 것들을 합치면서 물건을 혁신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국제 마케팅의 미래 해가지고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단계별 마켓의 특징을 보면 마켓 1.0에서는 제품 위주의 변화를 추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에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넣고 성능을 높이고 좀 더 저렴하게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 유통의 변화 이런 걸 추구를 했는데 마켓 2.0에서는 소비자 위주로 변화가 시도가 되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 원하는 제품, 아까 팬슈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켓 3.0에서는 인간 중심으로 변화를 했어요. 소비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간들이 환경을 생각을 하고 인간의 건강과 복지 뭐 이렇게 다양한 요소까지 고려를 한 게 마켓 3.0이고 마켓 4.0에서는 필립 코틀러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성을 중시하는 디지털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4.0에서는 중요하고요. 4.0 기술을 이렇게 연결성으로 가는 데는 5G 기술이라든지 AI라든지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 컴퓨터 장비의 그 고기능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성 사회로 가는 기초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국제 마케팅 패러다임의 중요한 이슈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공해 문제로 인한 친환경 시장과 친환경 제품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래갖고 전기 자동차라든지 태양열 그다음에 지열 발전, 풍력 발전 여러 가지 환경 에너지 친환경으로 탄소 저감을 가는 문제. 그다음에 요즘 기후 변화로 해갖고 엄청나게 뭐 가뭄과 산불, 화재, 그다음에 폭우, 해일, 지진. 그 남극 빙하가 녹는다든지 에베레스트산의 만년설이 녹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 제품에 관련된 이슈가 많이 각광을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7억 무슬림 시장의 확대에 따른 할랄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증 제품들 그 식품 시장에 클 거고 역발상과 차별화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수출 틈새 시장의 다변화를 꾀할 수가 있다. 1인 가정의 급속한 확산과 글로벌 소비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요즘에는 그래서 1인 가정이 해갖고 밀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아시아 및 중동 시장의 신흥 중산층이 소비력이 급증하고 있다. 뭐 중국, 인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고령화에 따른 실버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의료 기술과 더불어 고령화 사회의 실버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 발전하고 있다. 아시아 고급 소비자 시장과 틈새 시장이 발전되고 아프리카 시장이 앞으로 계속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4차 산업과 소비 행태 및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변화가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5G 기술에 대해 특징 같은 것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5G 다음에 6G가 또 나오겠죠. 근데 아직 5G도 자리 잡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5G의 특징을 보면은 4G에 비해서 여러 가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4G 기술인 LTE 기술보다 100배 정도 데이터 전송 속도와 데이터 양을 가지고 있다. 5G가. 그래서 고용량 데이터를 통해 VR, AR, 홀로그램 등의 선명한 영상들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고요. 이 5G를 통해 갖고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중요한 기술적 과제가 초저지연이에요. 그래서 LTE에서는 단말기에서 기지국까지 0.2초 걸리는 것이 5G에서는 0.004초밖에 안 걸리니까 자동차가 급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 신호를 받고 하는 데 있어서 필수 핵심 기술이다 이거죠. 5G.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갖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공장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로봇 움직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시간을 보면서 지연을 통해 갖고 스마트 공장 같은 것들도 다 이제 5G 기술 때문에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초연결성을 특징으로 하고 10km 이내에 100만 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5G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10km 안에 100만 명 사람들이 이제 100만 명이 이렇게 10km 안에 있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IoT 해가지고 TV, 냉장고, 세탁기, 뭐 가전제품들이 다 컴퓨터로 연결이 되니까 뭐 100만 명, 1000만 명 뭐 이상 초연결성의 특징이 막 발휘돼야 되는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G 기술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원격 진료,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 인터넷 등에서는 5G 기술이 핵심 기술이고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과 소비자 성향이 크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마케팅 혁신 기술로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에 그러니까 1억 년 걸리는 연산을 10초 만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퀀텀 컴퓨터에 상용하는 4차 산업을 더욱 빠르게 혁신하는 가속기 역할을 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좀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슈퍼컴퓨터가 1억 년 걸릴 거를 어떻게 10초 만에 딱 한다고 하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컴퓨터죠. 그래서 요 양자 컴퓨터 개발하려고 대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AI 같은 경우에는 신뢰를 우리가 축적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인공지능 자체가. 그래서 인공지능 제조 약사를 더 신뢰한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유명 큰 대학 병원에서 100만 건 뭐 이렇게 제조를 했는데 인공지능 기계를 통해 가지고 오류가 전혀 한 건도 안 나왔어요. 더욱이 약사보다 위생적인 거예요. 얘는 화장실도 안 가죠. 손도 뭐 깨끗이 씻을 필요도 없죠. 아주 쾌적한 그 깨끗한 상태에서 무균 상태에서 100만 명, 1000만 건 이렇게 조제 약을 해도 오류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약사를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사고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앞으로 만들 수 있다. 자율주행이 또 사고가 없게 되면은 보험사가 나중에 사람이 운전했느냐 아니면 자율주행에 맡겼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험 요금이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인간 의사보다 뛰어난 인공지능 진단 의료 분석. 그래서 IBM의 왓슨 수천만 건의 데이터 자료, MRI, CT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진단 능력이 탁월하죠. 그래서 이런 걸 보조 수단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유사 일의 모든 판례와 판결들을 입력하고 몇 초 만에 변론을 준비하는 인공지능 변호사. IBM이 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인 로스를 만들어 갖고 하고 있죠. 성문법, 불문법 해갖고 판결 나왔던 것들, 그동안의 것들을 전부 다 때려 넣어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데 이게 기존 판례가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 기존 판례가 인간의 오류라든지 너무 뭐 형량을 과하게 줬다든지 아니면 너무 조금 줬다든지 뭐 이런 문제점 있는 판례를
그냥 다 갖고 와가지고 뭐 평균을 내가지고 사용하여갖고 판결을 내린다면은 인공지능 변호사도 큰 문제지만, 이런 오류를 다 정정하고 그다음에 최신 판례를 사용하여 갖고 엄청 방대한 그 판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인간보다 좀 더 뛰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중요 기사와 내용을 요약해서 핵심을 오류 없이 방송하는 인공지능 아나운서라든지, 인공지능 아나운서 보면은 요즘에는 정말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특정 아나운서 얼굴만 갖다가 하면은 거기 기사 딱 입력해 놓으면은 말도 이제 똑같이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에서는 전 세계 이슈와 사건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한 수십 년치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인공지능 금융 투자 분석가 및 인공지능 트레이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를 장악한 인공지능 캔쇼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투자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주식 투자라든지 선물 뭐 이런 투자가 대부분 이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편견이나 귀찮음 없이 교육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교사 등 많은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더욱 신뢰 자본을 형성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예들은 이제 우리 이지성 선생의 책 8라는 책에 쭉 나와 있어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된 것들이, 사례들이. 그다음에 특히 금융 4차 산업인 핀테크 산업의 경우 신뢰 자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제 마케팅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핀테크, 그죠?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를 합쳐갖고 금융 핀테크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국제 마케팅에서 신뢰 자산은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재산상의 불안, 그다음에 명예 및 자존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마케팅이 중요한 신뢰자산 구축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신뢰성 있게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게 신뢰자본 축적의 중요한 요소고 국제 마케터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글로벌 소비자를 위한 차별화 혁신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여러 가지 뭐 차별화 혁신 요소에 기존에는 브랜드, 제품, 기능, 가격, 유통, 뭐 마케팅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차별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디자인 싱킹을 통한 차별화 혁신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디자인 싱킹은 글로벌 마켓 4.0의 차별화를 위해 디자인 싱킹을 통하여 인간의 창의적인 공감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디자인 싱킹은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 상황을 더욱 좋게 변화시키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디자인 싱킹이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 공감 능력을 통하여 감자 깎는 칼이라든지 바퀴 달린 가방, 소리 나는 주전자, 그 다음에 올라가기 쉬운 저상버스, 고무가 달린 조리용품, 양손잡이용 칼, 가위를 개발한다든지. 사람들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공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노인 분장, 80대, 90대 노인 분장을 하고 발목, 손목에 모래주머니도 차고 꾸부정하게 연출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분들이 불편한 게 뭔지를 공감을 해갖고 디자인하는 게 디자인 싱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을 통해 갖고 소비자들이 불편한 것들을 없앤 혁신 제품들을 위와 같이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시장 예측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분석 방법에는 다양한 시장 분석 예측 방법이 있고, 마케팅 조사노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소비자 행동 예측에서 앞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했는데, 필립 코틀러의 마켓 4.0에서는 구매 행동률이라고, 기업이 브랜드 인지를 브랜드 구매로 얼마나 잘 전환할 것인가 평가하는 구매 행동률이라는 지표를 갖고 시장을 예측할 수 있고요. 브랜드 옹호율이라고 해갖고 기업이 브랜드 인지를 브랜드 옹호로 얼마나 잘 전환하는지 평가하는 평가 기법이 있어요. 마켓 4.0의 자료를 활용해갖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개념 정도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시를 해볼게요.
다음으로 글로벌 소비자를 위한 차별화 혁신의 중요한 요소로 문화 차별화 혁신이라고 제가 제시를 했는데,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 사회의 문화의 전달 단위인 밈이 진화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밈 현상이 오늘날의 케이팝의 핵심인 방탄소년단의 팬그룹 아미와 같이 팬덤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SNS 플랫폼이야말로 국제 마케팅을 수행할 때 밈의 영향을 강력하게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탄소년단 초기 SNS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글로벌 홍보 및 팬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통했다는 데서 플랫폼 국제 마케팅의 선두 한류 문화 구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그 홈페이지를 아미 팬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BTS가 홍보도 돼 있고, 이게 팬슈머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미 집단이.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음반이 나오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 이런 거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그다음 BTS에 뭐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건의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세상이 왔죠. 이제 사례를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AI 스타트업 기업인 쾅스쿼지, 중국의 쾅스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기업은 원래 안면 인식 기술로 청와대, 칭화대 출신 젊은 CEO가 쾅스쿼지라는 걸 만들었죠. 이 쾅스쿼지라는 회사는 안면 인식 기술의 독보적인 기업인데, 더 확장을 해갖고 AI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AI를 활용한 게 알리바바 물류센터에 그 자동 이송 분류 로봇 AI를 만들어 갖고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요 AI는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한데, 특히 이제 중국의 이런 쾅스쿼지라는 기업들이 많이 4차 산업에 기여를 하려고 발전을 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는 드론이라는 기업들 있죠. 드론이라든지 이런 데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3장 이번 챕터에서는 블랙스완이라든지 글로벌 마켓 4.0, 시장 미래 예측 방법, 포노 사피엔스 5G 기술, 그 다음에 밈, 팬슈머, 인공지능, SNS 플랫폼, 국제 마케팅, 경쟁, 디자인 싱킹, 차별화,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요 밈 보니까 문화적으로 이렇게 팬덤이 형성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비트코인 중에 도지코인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강아지, 개, 시바견이라고 해가지고 개를 모태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밈이라는 문화 형성을 딱 하면서 자산 가치가 수십조 원의 코인으로 이렇게 시총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새로운 것들이 막 출몰을 하고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유행을 창출을 하고 활용할 것인지는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적응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쉬어가는 코너에서 제가 각 챕터별로 유튜브 채널 하나씩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소비더머니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에 얽힌 사람과 돈 이야기를 재미있게 굉장히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쓸 돈 알고나 쓰자, 대놓고 말하기 꺼려하는 여러 가지 육하 원칙에 대해서 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부자가 된 사람들, 기업들, 브랜드, 해갖고 야사라든지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갖고 기업이라든지 사람, CEO, 뭐 다양한 거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소비더머니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보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따로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